언니들, 창밖을 보니 어느덧 4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네요. 거리마다 흐드러지게 피었던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려 초록빛 잎사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마치 계절이 우리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작별 인사 같기도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꽤 쌀쌀했는데 이제는 오후가 되면서 햇살이 제법 묵직하게 따스하게 어깨를 덮어주네요.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간지거리고 이유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4월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일상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삶의 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경제 정보부터 시민의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까지. 그럼 4월 4주차 큐어 에셋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츠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차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 레즈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럭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츠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후 제가 선물드리는 시간, 그냥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4월 4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코모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자친구랑 처음으로 살림을 앞진 1개월차 커플이에요. 연애할 땐 늘 같이 있고 싶어서 시작한 동거인데 막상 한 공간에 24시간 있다 보니까 사소한 생활습관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네요. 가장 큰 문제는 온도예요. 저는 열이 많아서 늘 집을 시원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여자친구는 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제가 창문을 열면 여자친구는 조용히 가서 닫고 보일러를 올려요. 저는 더워서 반팔을 입고 땀을 흘리는데 여자친구는 수면 잠옷에 담요까지 두르고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곤 해요. 어제는 제가 몰래 보일러를 껐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한바탕 말다툼을 했어요. 분명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기로 한 건데 이 온도 차이 하나가 생각보다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언니들, 다른 커플들도 이런 문제로 싸우나요? 서로의 평화를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모도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사실 동거 초반에 겪는 이런 갈등은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의 생존 온도가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진짜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밖에서 데이트를 할 때 몰랐던 상대방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보일러 컨트롤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지금은 피곤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만큼 두 분이 서로에게 솔직해졌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저 루나가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중간 지점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각자의 무기를 챙겨주는 거 어떨까 싶어요. 여자친구에겐 예쁘고 두툼한 가디건 선물해주고 코모도님을 위해선 거실 한 조각만이라도 시원한 바람이 통하게 길을 터주는 식으로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더워 죽겠어 라거나 나 너 때문에 추워 라는 말 대신 내가 오늘 좀 더운데 잠깐만 환기해도 될까? 라고 하는 배려 섞인 대화겠죠. 두 분의 서로 다른 온도가 만나 딱 기분 좋은 적정 온도를 찾아가길 바라며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몽글몽글해지는 노래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NCT 드림의 Better Than Gold 듣고 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념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zpa@한메일.net을 통해서 보내주신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정 고픈 언니들 위해서요.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를 보내주시는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전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4월 4주차의 첫 번째 띵동입니다. 지난 8일 부산 가정법원 앞에서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에 관한 의미 있는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한 동성 부부가 관할구청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 같은 혼인평등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부부는 이미 지난해 괌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국내 관할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는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민법 해석을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법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수술 동의, 상속, 연금 승계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와 울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행정소송과 더불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이를 배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24년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이 우리 사회의 법적 가족 범위에 대해 어떤 화두를 던지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띵동은 퀴어 전시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아트 선재센터에서 국내 미술기관으로선 처음으로 대규모 퀴어 미술 전시인 스펙트로 신테시스 서울이 개최되었습니다. 퀴어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홍콩 선프라이드 재단이 주최한 이번 전시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스펙트럼과 결합을 의미하는 신테시스를 결합한 명칭으로 대만, 태국,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작가 74인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전시장 곳곳에는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을 조명하고 그들에 대한 애도와 연대를 담은 작업들이 인기를 끕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서울 곳곳의 게이바와 클럽의 이름을 향가루로 구현하여 장소와 기억을 환기한 오인환 작가의 작품과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한 미술관 내 여자장실의 설치 작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작가 본인이 경험한 교도소 독방을 가상 현실로 구현한 김명묵 작가의 작품이나 흑인 커뮤니티의 역사를 담은 마크 브래드 포드의 대형 벽면 작업 등 퀴어 미술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집니다. 전시를 기획한 패트릭선 선프라드 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퀴어에 대한 담론과 공감대를 형성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주제가 더 많이 노출되고 이야기될수록 우리 안의 평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전시 기간에는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담과 퍼포먼스, 강연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보이지 않던 이들의 서사를 예술로 끌어낸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2026년 4월 4주째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정점은 무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나의 4주차 방송 퀴어 에셋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정점. 에휴, OTT가 넘쳐나는 세상에 볼 영화가 없네. 뭐? 볼 영화가 없다고? 한 달에 영화 한 편도 못 보겠어. 누가 추천 좀 했으면 좋겠다. 난 볼 영화 아주 많지. 내 영화 추천은 레트로 릴톡에서. 그거 어디서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마 우리 중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 어른이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곁을 지나가 수많은 사람의 말투, 그들이 건넨 한마디, 함께 들었던 음악, 우연히 본 영화 한 편이 지금의 나를 구성한 조각들이 되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밀스 감독의 2016년작 우리의 20세기라는 영화입니다. 1979년 캘리포니아의 햇살과 펑크록의 반항기가 뒤섞인 이 영화는요, 그저 평범한 가족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서툴고 다정한 관계의 방정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9년 산타 바바라의 어느 크고 낡은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집에는 50대 싱글맘 도로시아와 그녀의 15살 아들 제이미가 살고 있어요. 도로시아는 20세기 초반에 태어나 대공황과 전쟁을 겪으면서 자랐고, 아들 제이미는 펑크와 자유가 넘실거리는 70년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습니다. 이 둘의 세대 차이는 필연적이죠. 도로시아는 아들이 점점 자기와 멀어지고 세상 밖으로 자꾸만 겉도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아이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아이를 고립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 고민 끝에 도로시아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쉐어하우스에 새들어 사는 두 사람에게 아들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펑크 음악과 자유분방함을 상징하는 사진작가 에비, 그리고 제이미의 소꿉친구이자 어른의 세계를 일찍 엿본 소년 윌리엄. 이렇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제이미라는 한 손을 함께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을 극적으로 배치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식사, 밤마다 음악을 찾아 듣는 시간, 함께 거리를 걷는 일상들이 층층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비밀과 상처가 툭툭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꼽힐까요? 그건 바로 이 영화가 완벽한 어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다정하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화에서 부모는 아들을 가르치고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다릅니다. 도로시아는 아들을 키우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도 몹시 흔들리고 있고, 에비는 쿨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사랑받길 원하며 아파합니다. 윌리엄은 어린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안식처를 찾고 있죠. 감독은 인물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죠. 특히 연출면에서 돋보이는 건 70년대의 바랜 필름 같은 질감입니다. 영화 전체에 흐르는 시선이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길 때의 그 먹먹하고도 애틋한 느낌을 줍니다. 펑크 음악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지만 그 소음마저도 인물들의 고독을 달래주는 다정한 위로처럼 느껴지죠. 이 영화를 쓴 마이크 밀스 감독은 원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했죠. 그래서인지 그의 영화는 독특한 시각적 감각을 사랑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사적인 기억을 영화로 옮기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영화 우리의 20세기는 실제로 감독이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70년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만든 반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복잡하고 매력적인 여성들에 대한 헌사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영화는 마치 아주 오래된 일기장을 남의 손을 빌려 살짝 엿보는 듯한 아주 기분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가족은 핏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는 선택된 관계죠. 도로시아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누군지, 어떻게 살 건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를 둘러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음악, 내가 견디는 시간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시간들, 그리고 지나갔던 모든 괴로웠던, 슬펐던 시간들이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괴로웠고, 너무나도 나를 참혹하게 만들었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언니들, 지금의 저 루나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슬픈 말이기도 하겠지만,
꼭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했던 순간들이었었고 그것이 지금의 단단하고도 아름다웠던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영화를 보고 나면 왠지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거예요. 혹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겠죠. 완벽하지 않아서 더 사랑스럽고 불안해서 더 빛나는 우리의 시간들. 영화 우리의 20세기는 서툴지만 그래서 더 끈질기게 서로를 안아주려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헌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20세기를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와준 사람들과 그 시절의 공기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오늘 이 영화가 언니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마이크 테스트. 경제를 모르면 멋진 언니가 될 수 없다고. 복잡한 경제 뉴스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언니들의 경제 지수를 기분 좋게 바꿔줄 실전 경제 브리핑. 머니 인덱스. 최근 너무 불안한 국제 정세에 모두가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12일 전 세계 이목이 쏠렸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국 합의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이번 마라톤 협상은 무려 50년 만에 최고위급 대면 만남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예상 밖의 결렬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란에 명시적인 핵 포기 약속을 요구했으나 이란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 테이블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국 벤스 부통령은 합의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즉각 귀국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중동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12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 공급 충격으로 이어지며 고물가 기조를 더욱 공고히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렬로 인해 향후 2주 내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하루빨리 종전되기를 바라는데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요즘 금융시장을 뒤흔든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입니다. 클로드 미토스는 강력한 코딩과 추론 능력을 갖춘 모델입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은 이 모델이 금융, 에너지, 의료, 인프라 등 핵심 국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악용될 경우 통제 불가능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엔트로픽의 내부 테스트 결과 미토스는 때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하거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AI의 자의적 판단이 발견이 된 거죠. 엔트로픽은 이 모델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시스템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공포인 건데요. 악용될 경우 국가 단위의 사이버 공격을 0.1초 만에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출시 중단의 결정타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보안주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주식이 급락하는 등 기술주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토스 사태를 두고 AI 기술이 경제 생태계 전반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공포가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IPO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중단 결정이 불확실성의 근원으로 작용하며 기술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결국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고육과 피해 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동 경쟁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경과 피해 지원금이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긴장도 풀 겸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지난 12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가 유가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나 자원 통제권 문제로 인해 에너지 등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는 상황을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는 공급을 뜻하는 단어와 충격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뭘까요? 네, 정답은 공급 충격, 서플라이 쇼크입니다. 오늘 혹시 퀴즈 맞추신 분 계실까요? 오늘 뉴스 생각보다 조금 살짝 복잡하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맞히신 분들도 정말 물론 대단하시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A라는 기술이 우리 집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경제의 큰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실 겁니다. 지금 당장 클로드 미토스처럼 복잡한 AI 용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 루나와 함께 매일 하나씩 아주 조금씩만 알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기술의 발전이 내 경제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해되는 날이 오게 될 거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어디에 기회를 두어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앞으로도 저 루나가 복잡한 기술 경제 뉴스 더 쉽고 친절하게 풀어서 들고 올게요. 그럼 언니들, 저희는 클로징에서 만나요. 안녕.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4월 4주차 퀴어 SS로 언니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영화 우리의 20세기 속 인물들이 스토리계에나마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며 1979년의 파도를 넘었듯이 우리도 지금 2026년에 거친 경제 파도를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 언니들, 우리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같이 성장해 보시죠. 그러면 클로징으로 오늘 밤 마무리 해볼게요. 언니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